우리의 기억 속의 광개토대왕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위대한 정복자로 떠올리실 겁니다. 교과서 속 지도에 그려진 고구려의 광활한 강역을 보며 우리는 늘 가슴 한편에 뜨거운 자부심을 품어왔죠. 하지만 과연 그의 영토 확장은 단순히 칼과 창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정복자라는 단면 뒤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광개토대왕이라는 익숙한 이름 뒤에 가려진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미묘한 흐름과 그 속에서 고구려가 펼쳤던 입체적인 생존 및 확장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단순히 영토의 크기를 넘어 한 시대를 통찰하고 국가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그의 진정한 리더십을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죠. 역사의 단면을 넘어선 새로운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광개토대왕의 전설적인 업적과 그가 일궈낸 광대한 영토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뚝 솟은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진 웅장한 비문은 그의 업적을 후대에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고구려는 이 위대한 군주의 통치 아래 한반도 북부와 만주 벌판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의 패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가 이룩한 강역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넓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상을 높인 상징적인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를 보며 저절로 웅장함과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이처럼 광개토대왕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주변의 여러 국가를 정복하며 고구려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광활한 영토를 개척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과 광개토대왕의 탁월한 전술 및 전략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단순히 병력 수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기마병과 보병, 그리고 공성전과 수성전에 등한 다양한 병과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정예 강군이었죠. 백제와의 전쟁에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넓혔고 그들의 심장부인 한성을 함락시키며 압도적인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동을 넘보던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의 주인이 되면서 북방 진출의 교두보를 확고히 다졌죠. 동쪽으로는 숙신을 정벌해 만주 벌판을 아우르는 위용을 떨쳤고 북동쪽 동부역까지 복속시키며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치밀한 계획, 적재적소의 병력을 배치하는 전략적 선택, 그리고 빠른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입체적인 전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고구려의 기마병이 바람처럼 질주하고 거대한 공성 무기가 성벽을 부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당시 전장의 역동적인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광개토대왕은 압도적인 군사적 역량과 지략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영토를 넓혀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영토 확장의 모든 진실일까요? 그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복잡하게 얽힌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정교한 외교 전략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복잡다단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이를 교묘하게 활용했던 고구려의 정교한 외교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하죠. 단순히 압도적인 군사력만으로 영토를 넓혔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대의 복합적인 지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활약하던 시기는 중원의 왕조가 혼란스럽게 교체되던 격동기였습니다. 북방에서는 후연을 비롯한 여러 세력이 중원 진출을 노리며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고 있었죠. 이러한 틈을 타고 구려는 후연을 견제하기 위해 북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후연 내부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요동 지역에서의 입지를 굳히는 등 유연하고 전략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여러 돌들의 위치를 계산하며 수를 두는 것처럼 고구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자국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한반도 남쪽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바다 건너 외까지 이들 국가들은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며 복잡한 동맹과 대립 구도를 이어갔죠. 특히 외가 신라를 공격하고 가야 지역까지 세력을 뻗치려 하자 고구려는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력을 파견하고 외를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라를 도운 것을 넘어 남방에서의 고구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전체의 균형을 고구려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외교적, 군사적 성과였죠.
이처럼 광개토대왕은 때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위협을 제거하고 때로는 외교적인 지렛대를 활용하여 적을 고립시키거나 아군을 확보하며 전쟁 없이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구려의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이끌어낸 입체적인 리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토를 확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는 바로 그 광대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유지하는 일이었죠. 정복된 지역은 단순히 고구려의 국경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편입된 백성들에게는 고구려의 법과 제도가 적용되었고 마땅히 조세를 부과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게 했죠.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의 통치력을 정복지 곳곳에 미치게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피정복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고 이질적인 문화와 풍습을 고구려의 질서 안에 통합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듯 새로 얻은 땅을 고구려의 견고한 영토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들이 뒤따랐던 것이죠. 국경을 지키는 병사들의 끊임없는 경계, 정복지의 안정화를 위한 고구려 관리들의 노고, 그리고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려는 시도들까지 이 모든 과정은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광개토대왕의 최대 영토는 단순히 무력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이처럼 치밀한 군사 전략, 유연한 외교 정책, 그리고 정복 이후의 현실적인 통치 시스템 구축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만들어진 다층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많은 땅을 정복했다는 양적인 크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동아시아의 복잡한 흐름을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고구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며 군사, 외교, 행정이라는 다양한 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던 그의 통찰력과 균형 감각에 있었던 것이죠. 광개토대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 국가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토와 주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실 나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맥락과 전략적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위대한 정복군주라는 이미지 너머 한 시대를 통찰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개척한 입체적인 전략가로서의 광개토대왕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